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러시아 민간 용병 기업인 와그너 그룹이 쿠데타 실패로 와해되는 분위기 속에 벨라루스로 거점을 옮겨 활동을 할 수도 있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와그너 그룹이 벨라루스에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이 벨라루스 국경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에서 불과 90km 떨어진 거리라는 점에서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벨라루스가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월스트리트의 억만장자 거물 투자자 론 베런 커피털 CEO가 인플레이션이 궁극적으로 주식시장의 호재가 될 것이라면서 다우지수가 50년 내에 90만을 돌파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 와그너 그룹이 벨라루스에서 재개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그 전용기를 타고 벨라루스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이미 전해졌고요. 이 와그너 그룹의 수장인 프리고진이 벨라루스로 갔기 때문에 벨라루스에서 재개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 나오고 있고, 로이터 통신은 항공기 항적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 24를 인용해서 어제 날짜로 프리고진이 벨라루스에 갔음을 전했습니다. 프리고진이 결국 바그너 그룹의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수장이고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러시아를 떠나서 벨라루스로 향했다는 것, 그리고 어찌됐건 러시아를 상대로 사실상의 쿠데타를 벌였다는 점에서 앞으로 러시아에서 활동은 좀 힘들 거다, 이런 지금 전망이고요. 따라서 이웃 국가인 벨라루스에서 활약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 와그너 그룹의 반란이 하루 만에 끝나고 나서 행해진 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연설이 있었거든요. 네. 그 연설 내용도 좀 흥미롭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네. 푸틴 대통령은 와그너 그룹 반란이 하루 천하로 끝난 다음 날인 그 26일 월요일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을 통해서 와그너 그룹과 관련한 아주 좀 흥미로운 언급을 했는데, 이 세 가지 옵션을 주면서 네. 그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와그너 그룹에서 활약한 전투원들에게 러시아 국방부와 계약해라. 두 번째는 아니면 집에 그냥 가라. 그것도 아니면 벨라루스로 가라. 이 세 가지 선택지 줬어요. 러시아 국방부 계약, 집에 가던가 아니면 벨라루스 가던가. 그래서 이 세 가지 옵션을 준 것이 굉장히 지금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옵션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 뭐 내용 자체는 간단한데 거기에 숨어 있는 그런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제 그게 중요한데요. 반란을 일으킨 와그너 그룹에 일단은 관대한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지금 언론도 보도 나온 걸 보면 푸틴 대통령은 프리고진을 죽이고 싶어 했는데, 이건 이제 벨라루스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벨라루스 대통령이 그 알렉산드로 루카센코 대통령이 한 얘기를 보면, 푸틴 대통령은 프리고진을 죽이고 싶었는데 자기가 그것을 말려서 프리고진이 벨라루스로 오게 했다. 자기가 아니었으면 프리고진은 죽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역모를 꾀한 거잖아요. 이 와그너 그룹이 역모를 꾀한 무리들을 원래는 처형하는 게 정상적인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그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다. 역모를 꾀한 무리에게 국방부와 계약하라. 그러니까 국방부와 계약하라는 건 이제 러시아 정규군에 편입을 하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사실은 뭔가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정규군에 편입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고요. 집에 가라는 건 와그너 그룹 말고 이제 다른 일을 하라는 거죠. 와그너 그룹에서 손 떼고 러시아 정규군에 들어가지 않을 거면 다른 일 해라, 이제 이런 얘기고, 벨라루스로 가라는 게 이제 흥미로운 옵션인데, 와그너 그룹의 존속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와그너 그룹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지만 벨라루스로 가서 거기서 용병으로서 활약한다면 그거는 그냥 못 본 척 눈 감아줄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역모를 저지른 무리들을 러시아에 계속 둘 수는 없지만 벨라루스에서 활동할 길을 열어준 느낌이 든다.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러시아의 그 모스크바까지 간 이유가요. 이게 용병이잖아요, 와그너 그룹이. 그래서
돈을 받으러 갔다. 돈을 좀 재촉해가지고 돈을 받으러 갔다가 돈을 받겠다라는 약속이 암암리에 있어가지고 다시 돌아온 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용병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푸틴 대통령이 뭐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여요. 네, 보면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리지만 네. 국가 반란이기 때문에 역모를 저지른 건데 그렇죠. 역모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로 대응할 수 있고요. 정상적인 정부라면 그래야 되는데 네. 뭐 반역이니까 강력한 처벌이면 이제 사형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마그너 그룹 전투원들을 처형한다는 건 뭐 큰 악재가 될 수 있죠. 뭐 네. 내분을 일으켰기 때문에 내부의 적부터 제거하는 게 우선이 되는 건 맞겠지만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가장 잘 싸운 러시아 쪽 그러면 정규군이 아니라 바그너 그룹입니다. 바그너 그룹이 바흐무트 지역을 함락시키고 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큰 타격을 안겨준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스스로 푸틴 대통령 스스로 러시아 전력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나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바그너 그룹 전투원들을 반란으로 이렇게 다 처형해 버린다면 그거는 큰 손실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바그너 그룹을 계속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찌됐건 역모라고 본다면 그런 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옵션 정규군에 편입하든지 집에 돌아가든지 벨라루스로 가든지 이런 옵션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세 가지 옵션 중에 러시아에서 바그너 그룹으로 활동하는 건 어디에도 없단 말이에요.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 면에서 일단 바그너 그룹 전투원들을 달래면서 상황을 뭔가 좀 반전시키려고 뭐 시간을 버는 것 아닌가 그렇게 지금 해석도 나오고 있고 그 바그너 그룹을 벨라루스로 옮겨서 사실 벨라루스가 러시아의 일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명목상은 독립국가지만 실질적으로는 러시아의 가장 핵심 동맹으로서 러시아와 가장 유대 관계가 강한데 그런 면에서 이 벨라루스에서 바그너 그룹을 활용하겠다. 그리고 벨라루스가 우크라이나와 굉장히 가깝단 말이에요. 이 수도인 키우에서 100km도 떨어져 있지 않은 굉장히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벨라루스에서 바그너 그룹을 재건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바그너 그룹이 사실상 어떻게 행동할지도 불투명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사실 근데 지금 우리는 푸틴 대통령 입장, 뭐 벨라루스 입장에서 또 뭐 수장 입장에서 보지만 바그너 그룹의 전투원들 입장에서 또 살펴볼 필요도 있어요. 민간 용병 기업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 이 시간에도 설명해 드렸다시피 재소자들, 군인 출신 뭐 이런 그 사람들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심이나 의리가 얼마나 있는지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원래 한 조직에서 생사를 하는 전투에 나가고 전쟁에 나간다는 건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끈끈한 유대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들에게 얼마나 그런 충성심이나 의리가 있을 것이냐. 인간적인 끈끈함, 연대감보다는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뭉친 인물들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장인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바그너 그룹을 장악하고 있다고 하지만 과연 이 수장에 대한 충성심이 얼마나 있는지도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기도 좀 쉽지 않다. 그리고 프리고진이 러시아를 떠나서 벨라루스로 넘어간 것. 이건 어찌됐건 개인적인 망명의 성격이 강한데 과연 바그너 그룹 전투원들이 프리고진을 따라서 벨라루스로 가서 거기서 뭉칠 것인지 아니면 각자 도색을 할 것인지 이것도 예측하기는 좀 쉽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간 현재까지는 바그너 그룹의 그 앞날 향배에 대해서는 속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다만 러시아 입장에서도 바그너 그룹이라는 존재를 그냥 이대로 버리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바그너 그룹의 그 어떤 능력이라 그럴까 공헌이 대단했기 때문에 쉽게 버리기는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참 앞으로 상황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벨라루스가 앞으로 또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도 관심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관심이죠. 네. 이 프리고진이 지금 벨라루스에 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와 가장 가까운 동맹이고요. 네. 알렉산드로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프리고진을 받아들이긴 했는데 예측 불허 상황이고요. 단순하게 망명을 받아준 것인지 바그너 그룹의 활동을 벨라루스에서 인정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한데 아직은 좀 불투명하고요. 벨라루스 그 러시아의 핵무기 중에 일부를 벨라루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벨라루스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국가고 특히 벨라루스가
이 폴란드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는 거,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있는 국가 폴란드가 개입하는 것을 지금 막아주고 있다. 뭐 이런 지금 그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상당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특히나 이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도 러시아군의 진격로를 열어줬죠. 그래서 그때 러시아군이 북쪽에서 바로 키이우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로 들어가서 한때는 그 키이우로 바로 점령하고 전쟁이 한 며칠 만에 끝날 것 같다는 그런 예측까지도 나왔었어요. 물론 지금 상황은 이제 그렇게 안 되고 장기전으로 가고 있지만 그래서 이 벨라루스가 바그너 그룹을 받아들여 가지고 바그너 그룹을 다시 부활시켜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변수로 등장하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에 큰 위협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상황은 정말 예측하기 어렵다. 제가 이 시간에 바그너 그룹이 와야 되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는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와서 보면 바그너 그룹이 벨라루스로 옮겨가서 벨라루스에서 조직을 재건할 수 있는 또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본다면 이게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게 득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참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 푸틴과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어떤 머리 싸움이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이 바그너 그룹을 벨라루스로 옮기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를 쓴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짜고 친 각본에 의한 드라마였다. 이게 무슨 대단한 반란이 아니라 반란처럼 보인 드라마였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참 반전의 반전. 그런 상황이 지금 러시아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월스트리트의 억만장자 투자자가 주식시장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예측을 했다라는 소식인데요. 그렇죠. 이 CNBC를 통해서 이 론 베런, 베런 캐피털의 CEO죠. 론 베런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론 베런은 그 월가의 아주 대형 투자자 중에 한 명이고요. 월가의 아주 거물급 인물 중에 한 명인데 향후 50년 내에 다우존스 지수가 90만을 넘길 수 있다 이런 예측을 한 겁니다. 현재 다우존스 지수가 약 3만 4천이거든요. 3만 4천인데 물론 50년이라는 기간을 언급하긴 했지만 50년 이내에 3만 4천인 다우존스 지수가 90만을 넘길 수 있다. 이런 예측을 해서 좀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50년 안이라고 네. 언급을 했잖아요. 네. 그 정도 세월이면 그 정도 수치까지 오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예. 뭐 1, 2년 안도 아니고 네. 뭐 10년도 아니고 50년이니까 뭐 50년이면 그럴 수도 있지 않냐 생각할 수 있는데 현재 다우존스 지수가 3만 4천이란 말이에요. 예. 3만 4천이니까 여기서 90만까지 간다는 건 아무리 50년이라는 기간을 감안해도 그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대략 50여 년 기간 동안에 3만 4천에서 90만이면 30배 가까이 오른다는 얘기거든요. 주식 가격이. 그러면 30배 가까이 오른다는 건 이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미국 주식이라는 게 우상향한다는 게 이건 통설이지만 그래도 업앤다운이 심하잖아요. 주식 시장이란 게. 그런 걸 감안하면 50년 내에 30배 정도가 오른다. 이건 장담할 수 없는 정도 수치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 론 베런이라는 사람이 이 월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이런 발언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더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엄청난 예측을 한 근거는 뭐예요? 바로 인플레이션인데요. 인플레이션이 높은 게 유리하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주식시장은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좋지 않다고 보는데 네. 이 사람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인플레이션이 뭡니까? 물건 가격이 오른다는 거잖아요. 물건 가격이 오르면 결국 물건을 기업이 만들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익을 보게 되고 기업 가치가 오르게 되고 주가가 오르게 된다. 그게 그 론 베런 CEO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주식시장의 악재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미국 경제 성장은 지금도 경기 침체 우려 속에 미국 경제가 계속 좋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경제 성장은 앞으로 꾸준히 계속될 것이다. 고물가가 계속되더라도 연준이 생각하는 2%까지 안 내려가고 뭐 3%, 4%대에서 유지되고 그런 고물가가 계속된다 하더라도 미국 경제는 성장할 것이고 그래서 지난 수십 년간의 과거 역사를 봐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1970년, 지금 2023년이잖아요. 50년 전 1970년대와 비교하면 34배가 늘었습니다. 1970년과 비교하면 2023년 주식 가격이 34배가 늘어났기 때문에 자기는 50년 이내에
90만까지 다우존스가 오른다는 예상이 맞을 거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그 50여 년 동안 전쟁, 경기 침체, 전염병 여러 가지 악재를 겪었지만 미국 경제가 꾸준히 성장했다는 거죠. 미국 GDP가 1970년에 1조 달러였는데 지금 2023년 2분기에 26조 달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물가가 높은 건 문제가 안 된다. 이게 이 사람의 주장이고요. 물론 물가 상승이 소비자들에게 고통을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주가 상승이 이것을 상쇄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물가가 높은 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할 것도 아니고 너무 걱정할 것도 아니다. 뭐 이런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주가는 오늘도 오르고 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